이 내용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이걸 끝까지 들으신다면 현존하는 다이어트 방법에선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파파코치입니다. 불난집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가고 공사도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할 게 딱히 없으니 저도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집도 불에 탔겠다, 머리도 없어졌겠다. 이 현존하는 운동과 다이어트 업계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혼을 담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단어가 좀 이상하죠? 영혼을 담은 다이어트. 제가 2025년 기준으로 거의 이제 15년째 다이어트를 후벼 파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오늘 이야기는 10여 년 동안 제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기도 하고 또 제 삶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기도 하면서, 우선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 트레이너 인생의 시작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엄청 말랐었어요. 그 너무 마르고 약해 보이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몸을 바꾸고 싶었고, 그렇게 제 몸을 바꿨고, 이 몸이 달라지니까 내가 세상을 대하는 것도, 세상이 나를 대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좀 용기도 생기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런 변화를 느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고 저도 너무 보람되고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지금까지 하게 된 거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순간에 달하게 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마 다른 트레이너분들도 다 공감할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을 해줘도 변화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나? 내가 다 까먹은 건가? 그래서 다시 생리학이랑 영양학 막 살펴보고, 막 필요하다면 의학생리학, 그다음 병리학책 이런 것도 막 찾아서 봤어요. 그리고 회원님들 중에 의사 선생님도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추천으로 막 이제 전공 서적들도 막 사서 보게 됐고, 근데 그렇게 알게 된 지식을 전달해줘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목이랑 어깨랑 허리가 되게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에게는 이 통증의 원리와 통찰이라는 이 책이 되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 책을 알게 된 것도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신경외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꼬치꼬치 물어보다가 제가 쫓겨났거든요. 궁금하니까. 저도 너무 아프지만 우리 회원님들 중에도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알고 있는 해부학 지식을 막 얘기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다른 환자 봐야 되니까 얼른 나가시라고 이렇게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보던 책이 이건 거를 제가 보고 이 책을 구매해서 사람들에게 막 이런 신경해부학적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분들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래서 이렇게 한 거구나 라고 이제 왜 그런 설명을 하는지 그분들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 이 삶의 패턴이 달라지지 않으면 몸의 통증을 줄이는 뭐 운동이나 마사지나 스트레칭도 굉장히 잠깐 뿐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어디 안 좋으시는 분들 계속 주사를 놔주시는데, 처음에는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맞다가 나중에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을 떼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시키는 능력이 되게 부족한 건가? 그래서 자기계발서나 뭐 성공학이나 습관이나 이런 관련된 책들을 미친듯이 읽기 시작한 거죠. 우선적으로 제 삶에 적용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한테도 전달을 드렸고,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지만 이걸 읽고 뭔가 실행을 하긴 했는데 이게 막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는 것도 있고 뭔가 납득되지 않고 뭔가 흥미가 떨어지는 건 지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의지가 나도 이렇게 약한가? 내 의지도 이렇게 약하구나. 저도 막 자책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오히려 막 그런 책이나 동기부여나 막 이런 데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들 진짜 미친놈이네,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들 진짜 비범한 사람들이구나, 나는 근데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네, 저기 속으로는 좀 난 특별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나도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제 스스로를 많이 살펴보는 그런 이제 계기도 됐고, 그리고 또 많은 회원님들이랑 얘기해보면서 특히 이게 몸의 변화를 완전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석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코치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초심자의 행운으로 어떤 결과물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자니 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는 게 그냥 뭐 동기부여나 이런 지식을 전달해주는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란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원님들이랑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서 지켜보면 대부분 몸이 망가지는 게 먹는 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몸이 망가질 정도로 먹는 거는 보통 감정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물론 이제 당연히 활동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활동을 내가 안 하는 이런 귀찮고 게으르고 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도 감정적인 문제가 엮여있는 경우도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돼서야 이게 몸의 문제가 사실은 마음의 문제였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이게 아마 2010년도 후반 이야기일 거예요. 2018년 19년도 이때쯤에 제 어떤 알미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그때 이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의식적인 의지 밑에 있는 건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혀있던 이런
이런 패턴들. 그래서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뭐 분노나 이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네거티브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과 식습관과 어떤 삶의 패턴 자체를 완전히 다 흐려놓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대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건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복잡하고 너무 깊은 거지. 뭐 얕은 심리학적 내용도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융이랑 그 다음에 뭐 프로이트나 그 다음 더 깊이 들어가서 윌리엄 제임스나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거를 내가 막 무슨 심리학자도 아니고 내가 막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아닌데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그리고 그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도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도 문제가 있고 나한테도 병이 있는데 일단 뭐 나부터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이거 일반적인 트레이너가 이런 고객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진짜 이건 뭐 쉽지가 않구나, 어려운 거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운동 방법이나 뭐 어떻게 먹으세요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너무 여기를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러면서 저도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내가 트레이너로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사람들이 어떤 몸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게 전부구나. 이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애정 어린 이런 사랑을 기반한 마음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응원을 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구나. 그렇게 소통을 해야겠구나. 이렇게까지 알게 된 게 이제 2020년도에서 2023년도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제 마음 공부도 진짜 많이 하게 된 거고 저의 이런 의식의 아래로 막 헤집어 보면서 막 뒤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쯤에 어떤 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트레이너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또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어떤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이 뭔가 엄청나게 큰 제 내면의 사건이 있었어요. 뭔가 생각이 바뀌게 된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제가 이제 아들 둘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한 번 더 검토하게 됐는데 저도 형제거든요. 저도 제가 형이고 제 아래 동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동생이.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뭔가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저희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였던 거지. 그러면서 이런 경제적으로나 어떤 가정적으로나 뭔가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이제는 제가 가장이 됐고 저도 제 아이들 이 아들 둘의 아빠가 되고 나니까 어렸을 적에 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황이 뭔가 투영되면서 뭔가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 상태와 의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가진 이런 트레이너라는 업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뭐 경제적 흐름이 아니잖아요. 월급 받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또 저는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다 흐름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지. 그 여기서 오는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해답을 줄 수 있는 책들을 그때부터 미친 듯이 찾기 시작한 거죠. 트레이너로서 고객들한테 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여기까지구나라는 어떤 이게 잡혔는데 이제부터는 제 삶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기존의 어떤 자기계발서나 이런 의학서적이나 보편적인 책들에서는 뭔가 찾을 수 없는 어떤 좀 더 근본적인 진실이랄까 진리랄까 뭐 이런 거를 막 이제 탐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영혼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이 영혼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관련 서적이나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이야기 하면서 좀 난해했던 게 제가 어떤 종교에 귀의돼 있지가 않거든요. 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원래 트레이너가 되기 전에 저는 화학공학과생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사고도 이과적 사고가 기반이 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뭔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저만의 확고한 데이터나 자료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종교적이고 이런 영속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전 또 무신론자였거든요. 또 저처럼 이렇게 무신론자거나 회의론자인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당연한 증거나 입증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내용의 책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저도 뭐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뭐 영혼이고 귀신이고 뭐 무당들이나 하우세계 오컬트적인 거 미스테리 이런 거는 제 기준에서는 원래 받아들이지 않고 믿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런 큰 변화의 당면에서 그런 분야의 책들을 막 찾다 보니까 다른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던 뭐 최고 전문가들 전혀 그런 쪽과 상관없을 것 같은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 서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몰랐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수용하고 인정하고 또 추천을 하는 내용들이라면 나도 한 번쯤은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좀 숙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어떤 영적인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영적 자각을 기반으로 제 삶을 막 미친 듯이 파헤쳐보니까 제 삶에서 그런 흔적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제 개인적인 영적 탐구가 시작된 건데 이게 우리 인간들은 우리한테 닥친 이런 눈앞의 현실들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잖아요. 당장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막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상태일 때 무슨 영혼이고 뭐 이런 게 뭐 어딨어. 당장 눈앞에 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그냥 접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계기에 저도 제 삶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뭔가 말도 안 되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정말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신기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뭐 너 운이 좋았다, 뭐 신이 도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예전에 제가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어떤 대학교에 들어간 것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서 제가 좀 보호받았던 것들, 그 다음에 뭐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원룸에서 정말 운 좋게 결혼식 전날에 임대주택 당첨돼가지고 뭐 이사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뭐 청약 추첨하기 며칠 전날 알게 돼가지고 넣었는데 또 잘 된 것들, 이렇게 물질적인 거 외에도 뭐 저희 자녀와의 관계, 뭐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나 인연에 대한 이런 관계들도 정말 신기한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 첨부할 그런 서적들을 읽고 알게 된 내용들을 인용하고 참고해서 말하는 제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궁금하시고 확인 사살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작성해 놓은 아래 책들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진정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불멸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런 몸뚱이는, 이런 육체는 우리의 영혼이 잠깐 걸치고 가는 어떤 옷 같은 거예요. 거적대기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몸이 죽으면 내 영혼은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진정한 나는,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진정한 나, 영혼은 윤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의 어떤 이런 무의식 장벽을 넘어서 퇴행체면 같은 걸 통하면 막 전생을 보기도 하고, 또 신기하게도 여러 가능성의 갈래가 나뉘어 있긴 하지만 미래의 나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이런 영혼의 내용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참고로 이 내용들은 마이클 뉴턴의 영혼들의 머시기, 영혼들의 여행, 영혼들의 운명, 이런 영혼들의 시리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선택한 거에는 다 이유가 있대요. 절대 우연은 없다고 해요. 이 세상에 우연으로 일어난 일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지. 우스갯소리로 저희 집에 불이 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모를 뿐인 거지.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한 영혼이 이 몸에서 머물다가 이 육체가 죽게 되면 이 몸을 떠나서 영계로 갑니다. 이 영혼들의 세계라고 할게요. 영계. 우리 영혼에는 모두 안내자가 있어요. 뭐 수호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수호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 영혼의 안내자가 막 육체의 죽음을 겪고 나온 우리를 마중 나옵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영혼들이 함께 마중 나오기도 해요. 이때 뭐 우리가 키웠던 반려견들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마중 나와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 갑니다.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소울에 보면은 이제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안내자가 우리를 데리고 영계로 가는 길로 함께 이동합니다. 왜 뭐 임사체험 한 사람들은 어떤 빛의 터널을 지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이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살아왔던 이때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뭐 상처나 이런 에너지를 조금 더 수복하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포근하고 사랑에 넘치는 이런 에너지 샤워 같은 걸 한번 한대요. 그리고 나서는 안내자랑 OT를 한대요. OT. 면담을 하는 거야. 그래, 너 최근에 살다 온 그 몸에서의 좀 이런 인생 경험은 어땠는지, 거기서 뭐 좋았던 점은 뭐가 있고 반성해야 될 점은 뭐가 있는지. 다만 이 영계에는 오직 포지티브한 것만 있다 그래요. 긍정적인 거, 사랑과 포용과 관용과 용서 뭐 이런 것만 있고, 막 이런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건 이런 건 없다 그럽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거는 일체 없고, 이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이 안내자와 같이 OT를 하면서 우리 이번에 살다 온 삶에 대한 어떤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가벼운 복귀가 끝나고 나면은 자기의 이 영혼의 친구들, 뭐 같은 영혼의 그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이들을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바로는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마치 어떤 우리가 한 반이 있는 거야. 비슷한 시기에 우리 영혼이 창조가 됐습니다. 창조됐다 말하면 일단 더 높은 상태의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걸 뭐 신이라고 표현하던 뭐 절대적 에너지 근원이라 표현하던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절대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는데, 이 창조됐을 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묶어져 창조되는 어떤 이런 영혼들의 그룹이 있다 그래요. 얘네가 이제 한 반에서 한 그룹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레벨업 하는 애들은 그룹에서 나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보통 비슷하게 그룹으로 묶여서 같이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같은 학년, 같은 반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의 그룹에는 보통 나의 엄청 가까웠던 어떤 베스트 프렌드나, 아니면 나의 뭐 영혼의 동반자나 나의 형제들, 뭐 자매들, 이런 나의 가족들이 보통 한 그룹에 있고, 또는 같은 학년이라 치면 다른 영혼의 그룹들, 다른 반 친구들이 보통 내 육체로 살았던 내 삶의 이 주변에 있던 인간관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면 나의 영혼의 그룹에 있는 나의 영혼의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반원으로 싸서 나를 여기다 두고, 그래 고생했다, 다 덕담도 주고 포옹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칭찬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마중 나오는 영혼들을 보면은 아직 지금 내가 먼저 죽고 내 배우자는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도 같이 나온대요. 이게 어떻게 그러냐면, 내가 이 영혼이 지구로 환생을 할 때는 이 영혼 상태의 에너지를 일부분만 가지고 지구로 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영혼의 에너지가 100인데 여기에 뭐 한 30%만 가지고 지구로 환생을 하고, 나머지 70%의 에너지는 그 영계에 그대로 있다고 하던데, 그때 내 배우자의 나머지 70% 영혼이, 내가 죽었어, 그럼 내가 지금 영계에 갔어, 그럼 나를 이제 마중 나와가지고 저를 포용해주고 안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나의 영혼의 그룹에 우리 친구들이랑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최근에 살다 온 이런 삶을 한번 심도 있게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이제 영혼의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한대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없고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영적인 내용들은 사실 어떤 준비가 돼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쨌든 이제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 도서관에서 나의 이 삶의 책이 다 나열돼 있대. 전회생, 뭐 전전생, 뭐 전전전생 이런 게 다 나열돼 있고 이번에 내가 살다 온 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피면 마치 홀로그램처럼 막 이렇게 뭐가 반짝반짝 나온대요. 내가 최근에 살았던 모든 게 나와 있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다양한 가능성들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의 중요한 가림길에 내가 지금 우리 와이프랑 결혼 안 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었으면 어떤 경험과 어떤 배움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도 거기 책에 같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책을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면 내가 이번 생엔 이걸 선택했지만 다른 걸 선택했을 때는 뭘 배울 수 있었을까를 직접 느끼기 위해서 거기 이제 막 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체험하고 이 부분은 저도 되게 놀랍고 신기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나의 최근의 삶에 대한 배움의 과정이 끝나고 한번 복귀가 끝나고 나면은 이거 나의 영혼의 친구들이나 또 다른 그룹에 있는 멤버들에게 내 거를 막 공유해주고 강연처럼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나눠서 배우는 거죠. 자기 경험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다음에는 더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원로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뭐 교감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안내자를 나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원로들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이런 존재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로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이번에 너가 살아온 삶들은 이러이러하구나. 원로들 다 안 돼요. 뭐 텔레파시 같은 것도 다 내 영혼에 이걸 다 읽을 수 있대. 너가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 어땠냐? 너 이거 좀 잘 못한 것 같고 너 이건 되게 잘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카르마처럼 어떤 업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너 다음번 생은 너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어때? 이렇게 추천을 받는데요. 한 두세 개 정도 추천을 받는데 그러면 나도 충분히 내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나도 어떤 배움을 얻고 나도 어떤 경험을 얻고 싶은 거니까 나름 수용을 하고 그런 몇 개 추려진 후보에서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추려진 후보에 맞는 어떤 삶에 걸맞는 이제 몸이 준비돼 있고 어떤 삶을 살 건지를 대충 윤곽을 싹 한번 볼 수 있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어떤 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추려진 후보를 한 번씩 다 살펴본다고 해요. 원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그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내가 정했어요. 그러면 이 이제 삶의 테마가 정해진 거야. 이 그 테마를 경험할 수 있는 몸도 정해진 거고 또 그 몸을 낳아줄 부모까지도 정해진 거죠. 이미 다. 그리고 내가 살 지역도 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책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미 이 세상에 우리가 오기 전에 내 삶의 테마를 내가 결정을 했고 뭐 추천을 받았지만 어쨌든 나도 동의를 했고 그 결정을 했고 그 어떤 지역에 어떤 부모 아래 태어나서 어떤 삶의 어떤 로드맵을 살겠다라고 이런 것들을 좀 정해두고 왔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운명론적인 거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 영혼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커다란 로드맵을 정하고 오긴 하지만 여기 정해놓고 와서도 어떤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거죠, 항상. 근데 이 로드맵이 우리 고차원적인 어떤 원로들이 전에 너가 삶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요런 테마에 요런 로드맵을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 물론 거기에 다양한 변수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건 너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경험하고 새롭게 뭔가 너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로드맵을 짰으니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우리가 동의해서 내려온 거니까 대체로 내가 뭔가 어떤 인간적인 에고에 막 완전히 끌려가서 어떤 욕망이나 욕구에 노예로 살지 않는 이상은 어떤 영적인 자각을 하고 있는 이상 어떤 이런 흐름을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사주팔자나 뭐 별자리나 이런 점성학 같은 거 아니면 뭐 타로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운명, 즉 어떤 정해진 이런 로드맵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이런 몸뚱이로 우리가 환생을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로드맵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언제 죽고 누구 만나고 어떻게 살지를 다 이미 만약에 기억하고 내려온다면 마치 이게 게임하는 것 같은 거지. 내가 맵을 다 알고 있어. 맵팩을 키우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게임이 재미가 없단 말이야. 내가 뭔가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이 몸을 선택해서 이 로드맵으로 살 건데 내가 맵팩 켜가지고 이거 다 아는 거야. 내가 게임 개발자야. 다 알아. 그럼 재미가 없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드라마 좋아하니까 내가 드라마 감독이야. 내가 다 촬영했어. 다 찍고 어떤 배우 뭐 할지 다 알아. 근데 내가 다 찍고 나서 드라마를 볼 때 당연히 어떤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몰입되는 이런 감정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남자들이라면 이게 게임인 거지. 내가 개발자면 그 게임이 재미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날 때에는 망각의 강을 건넌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망각증을 가지고 태어나야만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 영혼의 얘기랑 다이어트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다이어트가 영혼이랑 무슨 상관이냐?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서론이 엄청 길었던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번 몸에 들어올 때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안내하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어떤 로드맵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 사는 거야.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적 에고에 따른 또 우리 영혼의 자유의지, 변동성에 따른 뭔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도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은 겪어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저희 집에 불이 난 것도 아마 이런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그 영혼이 안내하는 그런 로드맵에 따른 삶을 살았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마치 노자가 얘기하듯 물 흐르듯 자연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산다는 게, 그 로드맵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가슴 뛰는 삶, 뭔가 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이 인간적인 욕구와 이런 거랑은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른데 아직 저도 이걸 막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가슴 뛰는 삶, 어떤 직관, 뭐라 그럴까, 그 감이 있잖아요. 촉이 있단 말이야, 사람마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촉 이전에 또 계속 이렇게 사인들을 주는 것들이 바로 감정과 어떤 스트레스입니다. 이 감정이 어떤 이 체크포인트이자 내가 제대로 된 길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사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사인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아듣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믿고요. 아무리 이제 거지 같은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그게 나에게 가장 최선을 향해서 인도된 길이구나. 이게 루이스 헤이라는 이런 사람의 얘기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정말 알아서 잘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혼의 의도와 이끌림을 들을 수가 없어. 맨날 바쁘고 막 맨날 스트레스 받고 핸드폰 보고 막 자극적인 거 보고 막 도파민에 쩔어 있으니까 나의 그 내면에 가슴에서 울리는 그런 고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고요하게 나만의 그런 시간이 없어, 현대인들은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뭔가 이게 아니라는 이런 직관과 촉이 섰을 때에도 그냥 무시해. 핸드폰 보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자극적인 거 먹고 어떤 이런 스트레스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거기에 쩔어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현대인 사회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겠냐마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조금 더 나를 위한 고요한 시간과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나의 영혼이 이끄는 나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어떤 삶의 테마를 가지고 와서 살기로 했으면 그거대로 나의 그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 살면 좋잖아. 그러려면 고요함과 평화가 필요하고 내 마음에서 울리는 그런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런 시간과 그런 여유를 주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극적인 영상, 쇼츠 보고 핸드폰 보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자극적인 거 때려박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몸이 많이 망가져서 몸이 아프고 어디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책들에서 보면은 특히나 암은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도 현대의학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암 같은 경우는 영혼이 자기 자신을 돌보라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라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라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목이랑 허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과로했다는 거고 뭔가 무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통증이 오면 지금 뭔가 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뭔가 너 몸이 하는 이야기 듣고 너의 내면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 그럴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럴 타이밍이 어떤 이런 육체적인 사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이 책을 폈는데 2015년 9월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 모여서 육체가 죽음을 맞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지속된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유물론과 실증주의에 익숙한 과학자들이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인 로버츠가 쓴 세스 관련된 책입니다. 여기 추천사가 정현채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 교수님이 추천사를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방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던 거고. 근데 이분도 이제 20년간 본인이 섭렵했던 죽음과 정신세계에 관한 책들은 한결같이 육체가 죽음을 맞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지속되며 영혼은 고유의 정보, 주파수, 진동수를 갖고 있는 에너지체로서 수많은 삶과 죽음을 거친다고 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저도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2020년도 초중반을 저도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 2025년 4월 기준 저도 제가 읽은 좀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래에 남겨둘게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도 어떤 영적 자각을 얻고 제 마음속에도 제가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하는 것도 뭔가 되게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몸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되게 보람차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나의 쓰임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저도 굉장히 뭔가 가슴속에서 많이 그게 울리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책을 읽고 나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의 이런 몸에 이상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건강해져야 하는 이런 과정들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 내용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사실 굉장히 이게 말하기 참 이상한 내용이에요. 뭐 갑자기 뭐 다이어트니 살 빼고 건강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혼이라는 이런 내용들 뜬금없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집에 불도 났겠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유물론적인 이런 실증론적인 책들을 다 버렸겠다. 지금 남은 건 이제 영적인 거나 인문고전 내용들 빼고는 책도 다 없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밀었겠다. 이참에 그냥 새로운 시작이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건강하고 근본적인 어떤 삶을 살고 싶다면 진실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내가 가지고 평생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할
할 일은 그 내 내면에서 말하는 영혼이 이끄는 방향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몸을 변신시키고 싶으면요, 마음을 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과 나의 이런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몸이거든요. 나의 마음과 이런 생각을 통해서 어떤 행동 패턴과 습관이 자리 잡히고 뭔가 음식을 먹게 되고 그거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는 게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정돈하고 바른 형태로 잡으려고 한다면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잖아. 부정적인 생각이 막 쩔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 나의 이제 마음속에서 가슴이 이끄는 대로, 영혼이 이끄는 방향대로 삶의 정렬이 맞춰지지 않으면 결국에 안 된다는 거야. 여기 더 근본적인 거는 이제 이거였던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몸은 최종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순서가 이제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또 건강하게 자리 잡히면 마음도 좀 건강해질 수 있고 거기에 뭐 영혼의 길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혼 입장에서도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어떤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건 어떤 권리란 말이에요. 어떤 카르마나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일부러 설정한 장애나 문제를 통해서 육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육체를 망가뜨리는 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선천적인 내용들이나 또 사고는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런 문제가 크나 본인들이 이상하게 먹고 안 움직이고 문제가 생겨서 몸을 망가뜨리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현대에 있어서 사망률 1위가 암입니다. 아까 암 얘기했죠.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이거 생기는 게 암이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얘기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위랑 이제 가슴에 여자들 유방암 때문에 위암이랑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 뭔가 문제가 있어. 막 불안과 걱정과 막 근심과 엄마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찾아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도 인정하는 바이고 항상 그 화와 이런 거에 가지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암을 제외하고 첫 번째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거죠. 뭐예요?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뭐 심장 한 번에 막 마탱이 가는 거. 그 다음에 뇌에 문제 생겨서 바로 또 풍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걸로 문제돼서 또 삶을 마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폐 쪽에 문제 생기는 경우. 그 외에도 어떤 이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각종 장기 이상이 생기고 호르몬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다 내가 잘못된 삶의 이런 습관과 패턴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육체를 그럼 건강하게 만들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뭐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해보세요.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어렵다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하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에 근본적인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와야 된다고.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뭐 어떤 직업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삶이 편하네요. 단편적인 예로 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뭐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했잖아요. 회사에 들어갔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대형 센터에서의 직원으로 있었던 적도 있고 뭐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느라 좀 회사에 들어갔던 적도 있지만 뭐라 그럴까, 지금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도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죽게 된다면 죽음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죽음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제가 타투에 많이 적어놨는데 뭐가 후회될까? 내가 지금 뭐 앞으로 삶이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정말 많이 자각하려고 노력하고 그거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가족들이랑 제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아이들이 3살 정도까지 클 때까지만은 많이 못 벌고 좀 힘들 수 있어도 저희 아내한테 아이들이랑 이런 보내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보자. 지금 조금 힘들어도 된다. 근데 애들 이 시기가 정말 너무 중요하더라. 저도 막 책 찾아보고 뭐 뇌과학 책이나 뭐 아이들 발육, 그 다음에 제가 유아체육도 했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야. 아이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했지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삶에 최근에 굴곡도 있고 경제적으로 이런 것도 있었지만 후회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 아이들도 너무 잘 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이제 둘째가 좀 있으면 이제 3살이 넘어가니까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될 때가 이제 오겠죠. 온 거고 지금. 그리고 또 그렇게 또 확 다른 어떤 삶을 살으라고 저에게 이런 집에 또 불이 나고 이런 일들도 생긴 것 같고, 덕분에 더 저도 그걸 삼아서 용기 내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 내면에 갖고 있었던 이런 저만의 철학이나 저만의 믿음이나 이런 신념들을 공유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됐잖아요. 사실 되게 고민했거든요. 이런 걸 얘기해도 되나? 이 트레이너가 이런 얘기하면 진짜 이상한 거 아닌가?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막 뭐 사이비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라고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 수준에 맞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릇만큼만 닮을 수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제 수준에 당연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요만큼까지 제가 보게 된 거죠. 저 세상이 저에게 보여준 거고,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뭐 악플을 달거나 막 뭐 비방이나 이런 막 엄청 많잖아요. 뭐 문신을 여기다 왜 새겼네, 뭐 그림이 왜 이렇게 많니, 뭐 털모가 어쩌니. 근데 그런 것도 신경이 안 쓴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이게 마음에 식히는 일이라 이 얘기를 꼭 해야만 했다 생각해서 저도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 또 다이어트, 몸과 마음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긴 시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적어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어쩌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기반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게 하는 데에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달라진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색하셨을 수도 있는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